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어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가볍게, 짧게, 빠르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14회 변호사 시험이 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이제 15회는 이제 강성민의 강의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14회 변호사 시험을 13회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사실 13회 변호사 시험은 최근 변호사 시험의 헌법 트렌드가 그렇기는 했는데 좀 쟁점 제시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 어떤 경우에는 뭐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의회 유보 원칙과 포괄유인 금지 원칙 위반되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쟁점 자체를 좀 분명하게 주는 문제였다면, 이번 14회에서 약간 좀 특징적인 것들은 기본권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검토하라는 35점짜리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권이 문제되는지도 찾아야 되고, 관련 쟁점들도 과잉금 전칙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이런 쟁점 추출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굉장히 뭐 이례적이냐,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헌법은 지금처럼 13조 2항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시오처럼 명확하게 쟁점을 주지만, 우리가 기록형에서는 어차피 기본권 특정하고 여러 헌법상 원칙들 검토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그런 기록형이랑 비슷하게 이런 포괄적인 쟁점을 물어봤던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헌법은 쟁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수험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해당 쟁점들마다 나름대로 외워야 되는 키워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헌법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행정법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행정법까지는 굉장히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로는 행정법은 주로 쟁점 추출형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쟁점을 뽑아내지 못하면 결국 쓸데없는 답안을 쓰게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번 14회의 좀 특징적인 것들은 쟁점들을 대부분 제시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수험생들 많이 틀리긴 했지만, 소유등 말소 청구에서 수소법원이 수용 재결의 하자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이거를 뭐 하자의 승계로 썼다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사 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 논증하고 권리구제 방법을 검토해라, 이렇게 쟁점을 줍니다. 근데 사실 쟁점을 주는데 문제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주지만 헷갈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쟁점을 주지만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던 좀 그런 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 행정법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쟁점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시된 쟁점들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쓰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5회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공법 공부를 하신다면은 저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지금 4월 중순인데요. 지금 헌법과 행정법의 선택형 강의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헌법 6회, 행정법 6회이고요. 변호사 시험에 기출되었었던 기출문제론만 구성된 그 오지선다로 구성된 문제들로 선택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은 사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사례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암기장 강의입니다. 헌법은 저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과 변호사 시험 기출 사례 문제, 그리고 헌법 사례형 연습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행정법은 정성균 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저의 행정법 사례형 연습이라는 사례 교재로
암기장 내용들을 가볍게 정리하고 사례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강의입니다. 강의 회차는 정확하진 않은데 헌법은 한 9회 정도 진행하게 될 거고 행정법은 9회에서 10회 정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사례형 쟁점 집중 훈련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강의 목차에는 암기장 강의, 암기장 사례 강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좀 암기장으로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고 기본적인 사례들의 뼈대를 좀 잡고 싶은 이제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듣는 강의이고요. 이거랑 약간 대체할 만한 강의는 7월에 진행을 하는 단권화 노트 강의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법 단권화 노트라는 교재를 내서 이걸로 12회 동안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 교재가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개정을 해서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헌법 단권화 노트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원래 제가 이 시기에 하던 헌법 강의는 판례 강의였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판례집으로 하던 강의였었는데 좀 많은 수험생들이 그 판례집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좀 헌법도 단권화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아서 헌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이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암기장 강의와 단권화 노트 강의의 차이가 뭔데? 라고 한다면은 암기장 강의는 암기장을 가볍게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사례 쓰는 틀을 잡는 강의라면은 단권화 노트 강의는 좀 더 이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론을 토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중요한 목차들을 좀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단권화 노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 단권화 노트를 통해서 선택형 대비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례형 문제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례형 학습은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사례형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선택형 강의는 반드시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취향에 따라 들으시는 건데 단권화 노트는 헌법 12회, 행정법 12회로 각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록형 강의도 이 시기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똑같은 강의이긴 하지만은 6회짜리도 있고요. 10회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6회짜리와 10회짜리의 차이는 6회는 이론과 최근 중요한 기출문제들 위주로 정리하고 끝내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전 기출문제들과 중요한 모의시험 문제들 덧붙이는 강의가 10회짜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강의인데 6회 듣고 나머지 개인 정리하냐 아니면 한 4회 정도 더 내가 같이 강성민과 문제를 푸냐 이제 그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치시고 나면은 학원에서는 10월까지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모의고사 전까지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학원은 헌법 진모를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내가 답안을 쓰고 채점 받고 이거를 점점 더 나의 실력을 쌓아가는 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의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받아야지만 민사, 형사에서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실력 성장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진모란 이런 것이다, 진모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헌법 진모를 저희 학원에서는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민사, 형사 진모 마치고 맨 마지막에 행정법 진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10월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학원에서는 민형공 순서로 파이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헌법은 4회, 행정법은 6회 동안 헌법은 핸드북, 행정법도 핸드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권화 노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단권화 노트 범위를 제가 그 페이지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단권화 노트로도 충분히 파이널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진행하는 테마 특강들은요. 일단 매주 일요일마다 기록 연습들을 하는 기록형 실전 연습이 총 3번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2회씩이거든요. 그래서 2회, 2회, 2회 총 6회 기록형 실전 연습이 있고 그 이전에 육모를 대비하면서 기록형 원포인트 레슨 3시간짜리 기록형 맛보기 강의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 9월에는 헌법과 행정법 최신 판례 특강 진행하고 7, 8월에요. 아마 헌법은 7월에 진행할 거고 행정법은 8월에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8월, 9월에는 헌법과 행정법 OX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6, 8, 10 모의고사는 아마 제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제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꺼번에 해설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제가 진행하는 전반적인 강의의 커리큘럼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거나 요청할 게 있으면은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강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헌법행정법이랑 공법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선택하셔서 들으시는 게 좀 안정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홍보를 한번 해 봅니다. 이런 것들 사실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 메가로이어스와 함께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5회 변호사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15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번이 초시이건 혹은 기존에 경험을 했었건 상관없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하시다가 힘드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들과 상담하시고요. 그렇게 수정해 나가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합격 메가로이어스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